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테마 24선인데 나름 올해 시험에 나올 걸 예상해서 24개로 잡았고 24개 중에서 꼭 나올 것 같은데 24개를 넣고 싶은데 못 넣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짚으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뭐 지상권 같은 경우는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요약 정리된 거 그 부분을 좀 봐달라는 건데 잘 듣고 가시면 뭐 합격하는 데는 항상 모든 특강이든 끝나고 시작하고 할 때마다 요것만 잘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것만 들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꼭 반드시 들어야 될 분들은 잘 안 들어요. 이걸.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 보통 듣거든요. 요걸. 그래서 24개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지금 동영상 보신 분도 있을 거고 24개 테마인데 12개 정도까지 잡으려고 해요. 12개 잡고 다음 주에 12개 잡고 그렇게 잡아나갈 거고 중간중간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해서 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우리 민법 총칙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다음 주에 오면 물권, 지역권부터 나갈 건데 전체 테마는 이렇게 지금 잡아놓긴 했어요. 24개이긴 한데 목차 부분이에요. 24개인데 민총을 10개를 잡아버리죠. 원래 민총이 원래 10문제가 나오잖아요. 10문제가 나옵니다. 원래는. 그래서 10문제가 잠깐만요. 요거 내려볼게요. 원래는 민총 자체가 요게 10문제가 배정이 되잖아요. 10문제가 되고 요게 14문제가 되고 요게 10문제가 되고 요게 6문제가 이렇게 포진이 되는데 24개만 잡아놓고 가는 이유가 요거만 잡아도 뭐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잡고 가요.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요거하고 이 부분이었거든요. 여기는 착오를 넣어야 되는데 착오를 넣어버리면 24개가 넘어가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협의회 문건들이 표현들이 나올 때에 여기에 일반 대리가 있거든요. 대리 어떤 종합 문제로 하나가 배정이 되는데 요걸 넣어야 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걸. 그래서 요건 별도로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옆에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무효인데 무효 일반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유동적 무효를 넣고 싶었었거든요. 유동적 무효를 넣어버리면 아무래도 일반 무효가 빠져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여기는 무조건 나오니까 조건 개안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여기에 보시면 뭐가 빠졌냐면 지상권이 하나 빠졌잖아요. 요 부분이 물권법에서는 요게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원래 상린관계라고 하나 들어가야 돼요. 상린관계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주의토지통행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점유취득시효하고 공유 중간에 뭐가 있냐면 부합이 있어요. 부합 요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럼 중간에 저당권에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고 마지막으로 공동저당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공동저당을 뺐습니다. 요건 뭐 계산 나오더라도 틀려도 괜찮다.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가보면 나오겠는데 요 부분 있죠. 요 부합하고 상린관계 요 부분은 잠깐 제가 좀 정리할 거고 대리권 일반 정리, 착오 정리할 거고 유동적 무효 키워드를 좀 정리해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 24개 테마이지만 잡아놓고 가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넣는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유연부담이 하나 빠져 있어요. 유연부담은 작년에 제가 테마할 때에 넣었었는데 2년 동안 연속으로 문제가 나와서 일부러 좀 뺐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약에서 2개가 담보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담보 책임, 담보 책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환매 부분이 있거든요. 환매.
요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저당권에서는 아니 임대차에서는 전대하고 양도가 나오거든요. 전대 양도가 요게 빠져 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법은 작년에 제가 아예 넣지를 않았었어요. 테마 특강할 때. 근데 올해는 다 일부러 다 넣었어요. 한 번 정도는 건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24로 되어 있지만 요게 6문제가 들어가 있는 파트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여기 정도까지, 어디냐면 공동저당 여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생각은 잡고 있어요. 12개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테마 1번에 오시면 여기 오면 테마 1번에 4페이지입니다. 반사의 질서 보이시죠?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다 이 문제는 나오면 다 맞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기억을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요게 강제 집행하고 여기 보이시죠? 103조 위반이 아닌 거. 요건 반드시 체크하세요. 강제 집행 요거 동그라미 하나 쳐보고 강박을 하나 좀 동그라미 쳐볼래요? 우리가 강제 집행하고 나오고, 이게 조세포탈 옆에다가 양도소득세 하나 써놓으세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 요 양자요. 그래서 보통 강자하고 양자가 들어오잖아요. 강자 양자에다가, 그다음 혹시 비자금이 여기는 안 써져 있거든요. 혹시 여기다가 비자를 하나 좀 써놔 볼래요? 비자금이거든요. 요게 강제 집행하고 반듯하게 쓸 거 그랬나요? 옆으로 눈이 뒤집혀졌네. 제가 이렇게 지워 볼게요. 요걸 하나 정도 기억을 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 강제 집행은 103조 위반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강박이란 글자가 나와도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데 조세포탈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조세포탈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건 비자금 기억날까요?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 그래서 비자금이란 글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박 채무인데 여기다가 대리권 수여라고, 대리권 수여 이렇게 써놓고요. 가로 열고 도박 채무 변제, 도박 채무를 변제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강제 양도 비자 대금 대리권 수여하고 나오거나, 또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요 부척 관계인데, 혹시 전통사찰 그 주지직 기억날까요? 전통사찰. 그래서 전통사찰도 은근히 이게 배정이 돼요. 문제 지문을 우리가 다른 문제를 보시면.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도 유효한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입니다. 이거 무허가 미등기 나오면 무조건 유효로 갖다 놓고, 혹시 해외 파견이라는 거 기억날까요? 해외 파견해가지고 그 해외 파견에서 공부시켰는데 돌아오면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뽑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 요거더라고요. 요것들이 가장 요 근래 다른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여기 이제 성공보수 있는데, 이 성공보수가 그 민사사건 성공보수 있죠.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가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강제집행에서 강제집행, 여기 강박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양도소득세 조세포탈, 비자금 대리권 수여 도박채무 변제입니다. 전통, 그다음에 무허가, 해외 파견, 민사 성공보수하고 나올 때에 여기다 안 되면 강양 비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전무, 해, 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두 개, 네 글자씩 떼가지고 외워서 요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들은. 다만 요거 4번은 좀 조심해라고 내가 일부러 넣었거든요.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가 나오면 요건 뭘로 가요? 무효인데 옆에다가 103조라고 써놓으세요.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써놨지만 요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혹시 부척관계 종료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정지 조건이 나오면 얘는 유효가 돼요.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은 요걸로 나와요. 요 정지 조건보다는 해제를 보통 넣더라고요. 요거 해제는 첩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울 때는 요걸로 하세요. 강제집행 강박 보이시죠? 강제집행 강박, 양도소득세 조세포탈, 비자금 대리권 수여, 전통 무허가 해외 민사 성공보수. 요게 가장 시험에 나와요. 변호사 시험, 법무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전부 다 요걸 가지고 내요. 거의 대부분들이. 시험을 전체를 내가 비교해 보니까 요걸 외웠다는 전제에서 가볼게요. 이걸요. 넘어가 보면 됐죠 이제. 자, 들어와 보세요. 지문에서 이제 요걸 찾는 방법이거든요. 이 103조는 박스형으로 문제가 배정될 수 있고요. 문장으로 배정될 수가 있어서 같이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아까 이 지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척관계 보이시죠? 그러면 해제 조건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뭘로 가요? 103조 위반 무효가 돼요. 103조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 계약까지 모두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혹시 이걸 우리가 나중에 전부 무효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얘는 결국 뭐에 해당돼요? 103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키워드는 이거예요. 부척관계 해제 조건은 103조 무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첩계약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본체의 허락을 받아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회질서는 개인의 동의에 따라서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3번도 정말 눈에 많이 띄어요. 우리 중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직렬 쪽의 민법이 나오면 우리도 나오지만 거의 이 허위 진술을 좀 많이 냅니다. 근데 이 허위 진술은 금액과는 상관이 없어요. 금액과는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면 10원을 받든 50원을 받든 상관없이 전부 다 103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사회질서 위반에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4번은 사실대로 증언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나오면서 여기를 바꿔놔요. 요 초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과가 나오면 103조 무효인데 사실 진술을 하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유효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 연결해 가지고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형사사건 성공보수하고 민사사건 성공보수 구별하셔야 돼요.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가 되죠. 근데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양 비대 이렇게 아까 외워서 강강 두 개 나오거나 양도소득세 비자금,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게 대리권 수여, 요것들 전통사찰 무허가 이런 것들 정결해 가지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이 우린 잘 나오는 시험 문제긴 한데 보험금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다 앞뒤 빼버리고 그냥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무효다, 요걸로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험금 나오잖아요. 그냥 앞뒤 보지 마세요. 읽지 말고 얘는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의 무효입니다. 자, 공무원 나오면서 청탁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정청탁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에요. 변호사 아닌 자 동그라미.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 대가로 뭔가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자, 변호사 아닌 자 승소의 조건 똑같은 지문인데 옷만 바꿔 입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전부 다 103조 위반이 돼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11번에 이제 도박이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대리권 수여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도박이 나오면서 여기가 지금 도박이잖아요. 전체가. 근데 요 15번을 보면 도박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대리권 수여 보이신가요? 이 대리권 수여가 나오면 유효로 가라는 거죠. 요건 유효. 대리권 수여가 나오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뭘로 간다는 거예요? 유효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무조건 도박자금 부담, 도박자금 노릇빚 나오면 전부 다 뭘로 가요? 103조 위반이에요. 그러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대리권 수여 이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유효. 그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도박 채무는 대리권 수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강제 집행, 강박 이해되죠? 아까 우리 했던 거 앞에 거 요거 항상 머릿속에 요것만 내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주택관리사까지 전체까지 다 분석을 해봤는데 얘를 벗어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이 8개 글자를 이 8개 9개죠. 정확히는 강제집행, 강박 요게 2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요 조세포탈 비자금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 무허가 해외 파견 변리사 전통사찰은 변리사 시험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하고 요게 거의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8개 9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건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지문 나올 때가 있고 박스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지문이었었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먼저 여기 보면 동기의 불법 보인가요? 요 동기입니다. 동기가 나오죠. 동기가 선풍기에 위반됐다 보이신가요? 이걸 합해가지고 요 2글자를 합해서 우리가 옆에 쓴다면 동기의 불법이라 그래요. 동기의 불법. 그럼 동기의 불법은 원칙은 이 계약은 유효무효?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그 다음에 알려져야 돼. 알려졌다면 뭘로 가라? 103조 위반의 무효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기를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 놓을 게 항상 머릿속에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다. 이 동기는 의사표시인가요? 아닌가요? 동기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기는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이지 외부로 표시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심에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지 상대방이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동기는. 근데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지하철 그거. 그럼 원칙은 뭘로 간다? 착오로. 동기의 착오가 있어도 착오로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예외는 뭐예요? 표시됐거나 유발시켰다. 이때 유발은 표시가 되지 않아도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 유발됐다. 표시되지 않아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건 표시되거나 알려져야지 103조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는 여기만 문제가 나와요. 여기만. 동기는 여기만 나오고 그 위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것 정도 체크를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럼 여기 보면 표시됐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동기가 선풍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17번 오시면 동기의 불법의 동기, 동기의 불법 이렇게 됐는데 여기 표시됐다 보이죠? 표시되거나 알려졌다 보이신가요? 됐다면 얘는 103조 뭐가 돼요? 무효이다.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16번하고 17번을 묶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단어가 키워드. 자, 여기도 보면 18번에도 표시된 동기라는 글자 보인가요?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표시된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103조 위반이 돼서 당연히 얘는 뭘로 다룰 수 있다? 무효로 다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이게 사찰 존립 보이죠? 요 임야를 증여해 버렸다. 사찰 존립의 임야를 증여했다. 하여간 절간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통 사찰 그러면 그건 유효인데 이건 사찰의 존립을 완전히 증여해 버린 거예요. 요건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이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건요. 아까 여기다가 이제 나올 건데 전통 사찰 주지직 이건 유효 무효? 유효가 돼요. 여기서는 아니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통 사찰 주지직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고 사찰의 존립의 임야를 증여해 버렸다 그러면 103조 위반이 되고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과도한 위약벌 보이죠? 요 위약벌 글자 표시 체크하세요. 위약벌 나오면 몇 조로 가라?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되는 거고요. 요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범죄를 범하지 않는 조건 보이죠? 범죄는 누구나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범죄를 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유효 무효? 무효가 됩니다. 얘도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고요. 자, 증언을 통상적인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넘어가서 이쯤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알 거예요. 지문들이 보이거든요. 자, 첫 관계를 단절한대요. 좋은 거죠. 근데 생활비를 주거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여긴 단절이 포인트예요. 단절하면서 이별금으로 주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강박이나 아까 강제 뭐가 있었어요? 집행이 나왔어요. 그럼 강박, 강제 집행 나오면 얘는 유효 무효? 얘는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비자금 나오네. 비자금 나오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게 아까 해외 파견 있잖아요. 해외 파견하면서 돌아오면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약속을 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 역시 27번 강제집행. 아마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27번일 거예요. 요 강제집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강강입니다. 강제집행, 강박은 103조 위반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인데 역시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고, 이게 그 조세포탈, 조세포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야 돼요. 조세포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명의신탁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명의신탁은 무효지. 무효인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무효는 무효지만 103조 위반이 아닌 거죠. 그럼 왜 무효인데 이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오케이. 자, 투기 목적 동그라미요. 투기 목적입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40번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보이신가요? 이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일부러 넣어놨는데 여기다가 1번 뭐라고 했어요? 강행법규의 강자만 쓸게요. 강행법규 위반. 그다음 두 번째는 몇 조 위반? 103조 위반. 세 번째는요, 불공정 법률행위. 보이신가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원래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 근데 작년에 떨어진 판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일단 가르쳐 드릴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강제집행, 강행법규 위반되는 무효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인데 나중에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갈 수가 있느냐, 그 문제가 논의가 됐었어요. 작년 24년도에. 그랬더니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판례가 변경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확정적 무효예요. 잠탈 배제는. 근데 나중에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 조심해야 돼요. 정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효죠. 잠탈 배제는. 근데 이걸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고. 이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 잊어먹어 버리고 일단 원칙만 먼저 기억을 하세요. 원칙만. 자, 그럼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행정사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가. 자, 틀린 걸 찾으라 그랬는데 답은 노란색이 정해져 있긴 해요. 근데 키워드를 찾아보라고. 이게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외 파견 보이죠. 그럼 여기 끝을 봐야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103조 위반은 무효인 계약이에요. 맞죠? 그럼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고 해서
새로운 계약이 될 수 있다 없다? 새로운 계약, 무효행위 추인이 적용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자,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실험해 봐야 돼요. 자기가 답을 찾아봐야 된다고. 동기가 나왔네. 동기는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외부로 표시가 됐네. 보이죠? 그럼 몇 조 위반이야?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된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느 행위가 선풍기예요. 선풍기에 위반이 됐다. 그럼 선풍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리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그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에서 판단한다. 보이신가요? 다음 주 올 때 제가 이 입증 책임을 약간 기준점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기준점이 달라진 시점들이 있거든요. 담보 책임에서 달라지고 그냥 법정 지상권에서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한 두세 개가.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모두는 법률행위 시가 기준이에요. 모두는 법률행위 시가 기준이다. 계약 시가 항상. 자, 허위 진술 보인가요? 허위 진술은 대가성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10원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어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허위 진술 자체는 무조건 뭐라고요? 그냥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됩니다. 보이시죠?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X가 돼요. 키워드를 이제 보여야 돼요. 지문을 봤으면 키워드가 보여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 자, 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올해 이 스타일을 좀 좋아할 거예요. 올해 요는 문제가. 자, 이건 별이사 문제인데 여기 허위 진술 보인가요? 지금 해당되는 걸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은 돼 안 돼? 안 돼. 전통사찰? 안 돼. 여기 적극가담 됐나? 뭐 적극가담 같은 느낌인데 아니구나.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경우, 알고 있었다라는 거 보이죠? 매도인의 요청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란 계약이다. 그럼 이건 적극가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적극가담 한 것 아니다? 아니에요. 적극가담은 매수자가 알고 요청을 해야 돼. 매수자가 요청을 해야 되지 매도자가 너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매수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인이 1차 매매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야? 매수자가 권유한다, 요청한다. 요게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야? 적극가담이 되는 거야. 매수자가 해야 돼요. 매도자가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너가 살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매수자가 꼬셔내야 되니까. 그게 차이가 있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요거 변리사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 특이한 건 요거예요. 요 니을번을 눈여겨보시라고. 요 니을번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보통은 매수자가 알고 적극 가담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지 매도자가 요청했다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고,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자, 행정사 작년 거 문제입니다. 요게 여기 보면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이시죠? 진정서 동그라미 쳐요. 행정기관의 진정서는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거든요. 진정서 제출했다가 취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고요. 보험금 나왔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성매매 선불금 나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거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을 대야 한다. 이게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이게 아웃이에요. 성추행, 성범죄는 용납이 안 돼요. 우리나라만큼 대단한 것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이제 그걸 촉발시킨 건 옛날에 충청남도 거기 그 도지사였던 분, 지금은 평창에 은거 중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참 똑딱한 사람인데 참 아까운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전 개인적으로 그 안시성을 가지신 분이요. 참 어떤 미투의 시발점을 만들어냈던 분이긴 합니다만 참 아까운 사람이긴 했어요. 그분이 정말로. 뭐 그걸 떠나서 어디든 의리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시험이 하나 있다. 어디 나왔냐면 장기 이식. 이해돼요? 장기 이식을 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거야. 이건 103조 위반일까요? 그냥 강행법규 위반일까요? 103조
위반이에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기다가 성매매 옆에다가 뭐요? 장기, 장기 이식, 이게 어느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절대적 무효입니다. 알겠죠? 이건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건요 불법이잖아요. 당연히 이것들은. 자, 비자금 보인가요? 비자금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쉽게 찾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도박자금을 제공할 금품 대여, 당연히 무효죠. 다만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주는 건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외에 나올 거 있냐? 없어요. 이건 나오진 않는다고. 요것만 나와. 다만 이게 박스형으로 나올지 아니면 박스형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들은 안 하는 거야. 남들은 안 하는데 요놈만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로 가시면 돼요. 이걸 빼고 어떤 특이한 판례가 나오면 요건 남들이 다 안 해. 근데 그놈만 하게 생겼어. 그렇죠? 이해돼요? 그럼 그건 103조 위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틀린 문제는 없어요. 이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강제집행, 강박, 양도소득세, 그다음 비자금,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들, 그다음에 전통사찰, 무허가, 해외 파견, 민사 사건의 성공보수 기억나죠? 이런 것들은 꼭 애완하라고. 그게 주류예요.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아까 제가 써드린 거 9개만 좀 외우시라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내가 다 살펴보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개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 과목 여러 개를 가르친 게 아니라 직렬을 여러 개를 가르치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보면서 주택관리사, 변리사 기출문제를 내가 다 썼으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나오는 게.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 이제 불공정 법률 행위가 넘어올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서 고민을 좀 내가 많이 했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중매매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중매매. 근데 이중매매를 진짜 오래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근데 100% 나온다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빼고 불공정을 넣었던 거거든요. 불공정은 나올 거라 확신을 갖고 나간 건데, 혹시 여기 넘어가기 전에 8페이지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혹시 타인 물건 매매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가 정리만 잠깐 해볼게요. 여기다가 타인 물건을 자 매매하기로 했어요. 이건 유효 무효? 이건 유효예요. 당연히. 다만 이제 담보 책임이 들어가겠죠. 등기를 안 넘겨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타인 물건도 유효다. 이 타인 물건 매매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건 채권 행위예요. 채권 행위는 그 사람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인데, 등기는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트랙 쓰는 거 조심할 거고, 혹시 채권 행위는 유효인가요? 이렇게 나올 때도 유효입니다. 채권 행위는. 알겠죠? 타인 물건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글자를 바꿔볼게. 증여 의사가 없어. 근데 요걸 알고 수령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거 유효 무효? 이거 알고, 자 증여 의사가 없어. 그럼 증여할 생각이 없는데 증여하겠다고 한 거지.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이게 상할수야.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건 무슨 말일까요? 오케이. 오케이. 비진이. 상할수를 이렇게 감춰요. 이걸로 안 내요, 시험에. 그럼 얘는 유효 무효? 무효지. 그러니까 갖다 놓고 증여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이 알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그럼 여러분들 눈치채야 돼. 아, 이게 비진이다. 상할수. 증여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라고 표시했구나. 이해되시죠? 그게 유효 무효를 쓸 때에 가장 트랙을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가장. 근데 이걸 잘 못 알아봐요. 이걸 잘 못 알아보니까 요건 조심할 필요가 있고. 자, 하나 더 정리합시다. 이중매매. 근데 이중매매는 자 유효보다는 무효인 걸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예요? 적극 가담했습니다. 적극 가담.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고, 여기가
강행법규 위반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03조 위반이거든요. 둘 차이는 아시겠죠? 103조 위반은 반환 청구가 안 되고 강행법규는 반환 청구가 된다. 근거가 달라요. 그럼 103조 위반이 됐을 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자, 1번. 자, 103조. 여기 아까 적극 가담이 돼야 되는데 적극 가담은 1차 매매가 있음을 매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플러스 뭐 해야 돼요? 권유했다, 해유했다. 요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알고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걸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중 매매는 답이 된 것만 지금 키워드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만약에 머리 그렸나요? 이중 매매는 갑을 1차 매매 여기 2차 매매 들어왔던 거 아시겠죠? 그럼 얘가 적극 가담한 거죠. 자, 2번. 자, 1차 1매수자 을입니다. 여기다 을로 해버릴게요. 그냥 을 매수는 직접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직접 말소 돼야 안 돼? 안 돼. 뭘로만 된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말소가 돼야 된다. 여기 대위 보이시죠? 대위가 돼야 돼요. 대위가. 알겠죠? 직접은 안 된다는 거. 이것과 요것을 바꿔 놓습니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다만 자, 세 번째는요.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직접 손배청입니다. 손배청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때 손해배상은 직접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옆에 쓰면서 자, 네 번째 하나 더 써볼게요.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 돼야 안 돼? 채취. 취소권은 무조건 나오면 안 돼. 대의만 나와야 되죠? 채취가 나오면 절대 안 돼. 채대만 나와야 된다. 하나, 가장 답이 많이 되는 거 다섯 번째, 여기 물려받은 누가 나올까? 정. 근데 이 정은 선이야, 악이요? 선이요. 선이죠? 그럼 이 친구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답이 많이 돼요. 가장 많이 되는 답이고, 그 다음에 추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추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여기다가 무효행위,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추인을 적용할 수 없다. 혹시 요것도 나올 수 있는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어요.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본인이 알든 모르든 뭐가 된다?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된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중 매매가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 하나 더 써보면 해약금 해제가 돼, 안 돼? 해약금 해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그러냐면 이중 매매는 중도금 이상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될 수는 없어요. 교부자 포기, 수령자 100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 매매는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최대 이거예요. 최대. 이걸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면 이중 매매는 답이 보일 거라고. 근데 요건 테마로 내가 안 잡았어요. 그냥 정리만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넘어와 보세요. 불공정 법률행위. 다른 말로 이걸 다른 말로 하기 싫은 게 아닌데.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폭리행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걸 좀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먼저 요거부터 해보자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집이 있는데 이 집을 1억이다. 그죠? 팔아야 하면 괜찮아. 근데 얘가 1억짜리 집을 얼마에 판 거예요? 1억짜리 집을 예를 들면 2천에 팔았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옆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거든요. 옆에 제목 옆에 써놔도 돼요. 세 개를. 1번에 뭐라고 쓰냐면 급부하고 뭐라고 했어요? 반대 급부에 현저한 뭐가 있어야 돼? 불균형이 있어야 돼. 그죠? 그때 현저한 불균형을 밑에 쓰고요. 밑에다 언제 기준이다?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가치 판단, 객관적 가치 판단. 객관적 가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관적으로 그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해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씁시다. 그냥 피해자가 들어오는데 피해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모두 갖춰야 돼요? 하나만 갖추면 돼요?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하나만. 그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갖추면 돼요.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폭리자가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고 이용이 들어가야 돼. 이용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용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차고에서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 안 돼? 차고에 중과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음을 알고 이용했다 그러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잘 봐야 돼요. 알고 플러스 뭐예요? 이용이 들어와야 돼. 꼭 이용이 들어와야 돼요. 요 이용이 꼭 있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폭리의사.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됐죠? 이 세 개를 먼저 써놓고 밑으로 가야 돼요. 이 세 개를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급부와 반대. 너무 빠른 건 아니죠? 제가 말투가 좀 느린데, 이게 빠르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동영상을 보세요.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요것만 봐도 돼요. 정말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특강 중에 요거거든요. 나도 궁금해요. 24개 중에서 20개 이상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거든요. 항상. 그러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를, 문제까지, OX까지 보니까 일부러 OX 문제가 아니에요. 다 옳은 거예요. 한데 단지 책만 사서 볼까 봐 가끔 X가 하나씩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게 주의를 해야 돼요. 나중에 따지면 안 되고.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혹시 우리가 급부와 반대급부는 현저한 불균형 기준점이 법률행위시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 근데 다른 시험은 나왔어요. 제가 민법은 웬만하면 법무사, 변호사 시험 빼고는 다 가르치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것이 변리사, 중개사, 주택사, 그럼 또 뭐가 있나? 다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나올 때마다 다 달라. 문제 표현 방법도 다르고. 근데 어느 시험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 대물 변제 예약을 했어요. 예약. 그럼 대물 변제 예약을 했지. 그리고 나중에 예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변제기가 올 거 아니야. 예약만 했으니까. 아니, 오늘 호텔 예약했지만 변제기는 6월 6일 날 할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럼 변제를 한단 말이야. 변제시가 있다고. 그럼 이때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예약시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변제시가 기준입니까? 요게 나온 거야. 나도 당황했어요. 왜? 법률 행위시는 여기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실제 변제할 때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게 불균형성을 기준 삼아라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다 예약시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써놔야 돼요? 변제시가 기준이다라는 거, 요걸 갖다 놓고 여기다 예약시 그러면 틀려버린다고. 그걸 하나 꼭 체크해 놓으세요. 다른 시험에 기출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급부와 반대급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보이시죠? 그럼 무상행위는 돼, 안 돼? 안 돼. 증여는 안 돼. 기부행위는 안 돼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보이시죠? 예,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이잖아요. 그때 무경험은 뭐 또 된다? 거래 일반이 되는데, 혹시 특정 영역으로 글자가 바뀌면 틀려요. 이건 외우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쓴다면 궁박이에요. 자, 이 궁박은 궁핍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의 궁핍이에요? 경제적 궁핍. 그 다음에 정신적 궁핍이라고 해요.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은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지만
요것만 잘 들으면 언제예요? 10월 25일 날 정신적 궁박은 벗어날 거예요. 알겠죠? 이건 그래서 경제적 궁핍, 그다음에 뭐예요? 정신적 궁핍도 모두 포함돼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요걸 같이 묶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알고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드시 이용.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폭리 의사가 꼭 있어야 되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경무대, 경솔과 무경험은 누가 기준? 대리인이 기준이고,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이 기준이다. 요걸 체크하고, 자, 무효행위 추인이 돼 안 돼? 안 돼. 전환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전환은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매매대금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매대금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불공정 법률행위를 했는데 금액을 조정하여, 이런 멘트가 나와. 18억, 12억. 요 금액입니다. 매매대금 금액을 조정했다. 조정했다. 아니면 매매대금 과다. 요렇게 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판례 키워드거든요.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원래 18억짜리였는데 12억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그럼 전환이 되는 거야. 그다음 매매대금 과다, 이 글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글자가 나올 줄 모르지만 요걸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 봐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죠. 근데 혹시 법정 추인은 될까요 안 될까요? 법으로 정해진 추인, 법정 추인 여기다 써볼까요? 법정 추인은 될까요? OX X 안 됩니다. 혹시 글자 바뀌었다고 법정 추인은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될까 안 될까? 추정된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추정이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전부 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됩니다. 그러면 X가 된다. 그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이론 핵심은 요것 빼고는 나올 게 없어요. 자, 그걸 확인해서 지문을 가져가 보자고요. 자, 먼저 여기 넘어갑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자, 불공정 보이신가요? 자, 불공정 법률 행위는 자,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뭐예요?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맞죠? 요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가 키워드고요.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신데 조심할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물 변제 예약은 변제기가 기준이에요. 예약시가 아니고 항상 머릿속에 대물 변제 예약은 놓치면 안 돼요. 자,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 객관적, 여기가 혹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법률행위시가 안 나오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사실심, 종결시, 종결시 이렇게 나오거나 주관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요 글자가 우리 시험에 대두가 됐어요. 사실심, 종결시가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면 1심과 2심인데 2심 종결시를 말하거든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법률행위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심, 종결시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주관적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은 하나예요? 모두예요? 하나인데 모두 있어야 된다. 모두 갖춰야 된다. 그러면 X가 되고요. 자, 궁박 기억해 놓으세요. 경제적 궁박 보이죠? 정신적 궁박도 모두 해당이 된다. 보이신가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고, 무경험도 참 잘 나와요. 무경험은 뭘 말하는데 거래 일반, 그죠? 생활체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옆에다가 특정 영역이라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특정 영역은 X입니다. 특정 영역을 하나 꼭 써놓으세요. 특정 영역 X 이렇게요. 특정 영역 X 이렇게. 자, 7번으로 넘어가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궁박정솔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자, 8번은 무조건 으뜸이었거든요. 경솔, 무경험은 누가 기준? 대리인이 기준이고, 궁박은 누가요? 본인이고, 궁박 밑에다가 지시라고만 하나 써놓으세요. 지시. 이것 좀 사가지고 와. 지시란 글자가 들어가면 이것도 본인이 기준이에요. 나중에 대리 파트에서 요 정도 하나만 체크하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요거 체크해서 9번에서 불공정 궁박 상태를 인식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인식만 할 수는 없고요. 뭐까지? 이용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이용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10번도 동그라미네요. 자,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추정되지는 않는다. 보이시죠? 추정이란 글자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전부 다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 보이죠? 위에다가 뭘 써놔요? 피해자, 이렇게 피해자가 입증한다라는 거 있죠? 요걸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혹시 입증 책임이 물어보는 지문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모르겠으면 애우지 마세요. 그 입증 책임을 찾으려다 보면 대략 한 지문 때문에 30-40분씩 가버려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효를 주장한 놈이면 무효를 주장하는 놈이 입증하고, 취소를 주장한다 그럼 취소를 주장한 놈이 입증하고, 너 악이야 라고 주장하면 악이라고 주장하는 놈이 입증한다. 주장하는 놈이 입증한다. 일단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건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모아서 기억하면 되니까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오시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갑과 집이 있습니다. 1억짜리. 근데 얘가 2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그럼 이게 불공정 백사조로 뭐가 된 거야? 무효됐죠. 근데 얘가 또 산 거야. 병이. 얘가 선이라는 거야. 보이신가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는요, 선의로 양수한 제3자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불공정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요거 체크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응용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는, 자, 무효행위 추인이 돼야 안 돼. 추인. 추인이 될 순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아까 매매대금 과다 보인가요? 매매대금 과다 이렇게 나오구나. 아까 금액이 뭐요? 조정이 됐다. 혹시 이게 빠지고 다른 시험에 금액 조정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금액이 조정됐다. 그럼 무효행위 전환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그래서 끝허리.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4번은 나름 중요한 지문이에요. 14번은 나름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순수하게 물어본 거죠. 너무 텐하게. 불공정은 뭐예요?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요 14번하고 15번 연결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16번 동그라미 쳐세요. 16번. 자, 불공정은 계약을 할 때에 야, 우리 소송 제기하지 말자. 이걸 뭐라고 하죠? 부재소 합의. 유효 무효? 부재소 합의는 무효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그럼 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소송으로 다툼이 된다 안 된다? 다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7번 오시면, 자, 불공정 법률행위 폭리자 동그라미 쳐요. 폭리자는 이미 이행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피해자는 돼야 안 돼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18번 눈에 보이면 좋은데 기부, 반대급부 없죠. 기부는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부행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행위는 주는 기만 하고 받는 게 없죠. 그럼 불공정이 될 수 있다 없다? 해당될 수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공정이 되려면 뭔가 급부가 있어야 되니까 반대급부가. 경매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 적용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폭리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단독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채권 포기. 채권 포기 가능합니다. 이게 밥상 날아간 사건이긴 한데 그냥 4개만 외우시면 돼요. 증여, 기부행위, 무상, 경매 4가지 적용되지 않는다. 자,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되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이셨죠? 자, 그럼 이제 요걸 문제화 시킬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건 간평사, 변리사인데 요 거의 최근 문제들입니다. 최근 문제인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는 전제에서 다시 응용해 보자고. 객관식 문제. 자, 감정평가사. 지금 틀린 걸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내용을 알잖아요. 옳은 거 틀린 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단계가 오면. 근데 여러분은 아직 단계가 안 왔으니까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잘 보고 찾아야 돼요. 자, 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누가 주장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한 자가 증명해야 된다. 보이시죠? 그럼 여기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고 끝허리에 추정된다. OX, X 이 말이에요. 추정이 안 돼.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으면 추정된다. 그럼 안 된다고. 자, 무경험 잘 나온단 말이게요. 무경험은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 다른 말로는 생활체험이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혹시 생활 체험이다 이런 글자가 나와도 맞는 지문이에요. 이것들은. 자, 대리에 의해서 나오면 항상 무조건 머릿속에 경무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경무대고 그 다음에 궁박 상태에 있어서 여분 누구? 본인을 기준한다. 맞죠? 그럼 항상 옆에다가 경무대 이거 썼는데 왜 썼는지 모르면 안 돼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하고 궁박은 본인 이렇게.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 원칙은 뭐예요? 추인 돼 안 돼? 안 돼. 전환은 돼 안 돼? 전환은 되지만 추인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구별을 해주시고. 경매는 되나 아요? 경매는 끝허리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누가 경매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다시 2번은 넘어와 볼게요. 변리사 문제입니다. 자, 여기 불공정 동그라미 전환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답이 나왔죠? 자, 그럼 2, 3, 4, 5가 틀린 거거든요. 어디? 자, 2번에 어디? 추인 돼 안 돼? 안 되죠. 추인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이 없는 증여. 부담이 없는 증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원래 증여는 적용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부담 있는 증여는 적용돼 안 돼? 뒤집으면 부담 있는 증여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적용이 됩니다. 부담이 있으니까. 야, 내가 우리 김포에 있는 집 한 채 줄게. 한 3억 가거든. 우리 애 대학까지 가르쳐주고 결혼할 때까지 좀 잘 보살펴줘. 그럼 뼈 빠져요. 알겠죠? 3억짜리 하나 받고 뼈 빠지겠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것들은 불공정이 될 수가 있다고. 경매는 돼 안 돼? 안 된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불공정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면 X가 되죠. 자, 현장의 공정을 잃은 경우 추정이 바로 보이는데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라고 써? 옆에다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럼 3번도 풀어볼까요? 눈에 보일 건데 3번도 이제. 자, 작년 거 행정사 문제입니다. 3번 넘어오면. 자, 1번에 경매 보인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그냥 보이죠. 2번 불공정 법률에 해당되는지는 언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 주관적, 객관적 가치 둘 다 들어갔죠. 세 번째
궁박, 경솔, 무경음 그중 일부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맞죠? 모두 다 그럼 틀려요. 예,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자, 궁박은 경제적 궁박도 되고 심리적, 정신적 궁박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건데, 그죠? 경험은 특정 영역의 거래 일반이야. 거래 일반을 말한다. 보이시죠? 1분도 안 걸려요. 보이시면 이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더 해볼까요? 올해 박스형 문제 조심하세요. 항상. 그때 옳은 것은 보이죠? 옳은 것은. 자, 급부 상호 간에 현저히 불균형이 있었는지 여부는 언제? 법률, 행위식, 객관적. 그죠? 그 다음에 무경험은 뭘? 거래, 일반의 부족을 아니라네. 이건 틀렸는데. 그죠? 이건 X. 자, 니은번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정 추인,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여기서 나왔군요. 노무사에서. 우리 시험은 나온 적이 없어. 아까 법정 추인이든 추인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추인 자체가 될 수 없다. 동그라미. 당황하거든. 이무 추인은 안 되는데 법정 추인은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거든요. 단어 조심할 거. 그 다음에 대가 관계 없는 일반적 일반 대가 관계가 없대. 그럼 이건 반대급부가 없다는 말이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 급부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역, 디귿, 니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눈에 보여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쉬었다 오세요.